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이건 이제 나스닥 증시 전망이겠죠. 자, 제가 2023년에 결국에 아주 높은 승률로 80% 이상의 어, 적중률을 보이면서 제가 증시 전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왔고 2024년에는 과연 얼마나 높은 확률로 시황을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목표고요. 일단 이걸 뭐 넘는 게 목표죠. 그렇지만 저도 제가 신은 아니거든요. 100% 시황을 맞출 수는 없고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나스닥 증시가 이미 전 고점을 다 뚫고 역대 신고가를 형성한 모습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어요. 2023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시황 전망을 완벽히 맞추기는 사실 좀 힘들어졌어요. 더 위에 지지와 저항이 될 만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4년 1월부터 해서 상반기 시장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바꿨어요. 자, 무지개에서 지금 해가 뜨는 해돋이 이제 일출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구름이 좀 껴있죠? 그래서 좀 어두워. 예, 이게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좀 개인 투자자가 느낄,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시장은 많이 올랐는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야. 아, 지금 시장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태양이 뜨더라도 아 이게 막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상반기가 되게 안 좋고 막 경제가 막 무너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확률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게 해가 딱 뜨면서 구름이 가득했던 이런 모습의 어떤 하늘이 이렇게 쭉 개이면서 이렇게 되게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시황을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항상 이미지와 이렇게 증시 전망 예보, 날씨 예보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시 전망 시황을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떠한 주제로 또한 어떠한 뉘앙스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할 거고요. 자, 저는 확률 높은 시황 전망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종목 추천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꼭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1000명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76명인데 제가 연말에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1000명이 달성이 안 되는데 뭐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뭐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1000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하시고, 자, 이제 시황 전망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시황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2024년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3년 4년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이제 용의 해잖아요. 올해가 뭐 청룡의 해라고 했나요? 제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청룡인가요? 아무튼 이제 용의 해에 여러분들이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식도 그 떡상해서 다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뉴스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김정은 대미 투쟁론에 미 대선 주자 헤일리 살인적 독재자의 단호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야, 뭐 시황 전망을 하는데 갑자기 뭐 김정은을 왜 보고 뭐 헤일리 뭐 대선 주자 이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호재 뉴스만 보고 있어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접적인 지금 당장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에 사실상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내 종목의 호재만 보고, 내 종목의 실적만 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트럼프죠. 공화당에. 공화당에 당선되는 이 당선자가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 대선이 바이든 vs 트럼프로 이어질 겁니다. 그쵸?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대선을 치르는 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이 헤일리라는 사람이 지금 막판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일리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밀어내고 바이든 vs 헤일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미국 대선이 증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 한번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경선을 치를 때 서로 이야기하는 공약이 다르죠. 그러면 서로 공약이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얘기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전을 집중할 거야. 혹은 만약에 이재명은 원전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할 거야. 이런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은 원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 원전 관련주들이 막 오르고요. 어떤 후보는 그냥 나는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할 거야. 그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수급이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요동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일리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당연히 공약 자체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니 트럼프의 어떤 관련주로 수급이 몰렸던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미 수종론에 뭐 맞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핵 보유 인정해주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방산주나 이런 이제 부분에서 수급이 몰리거나 방산주가 뭐 수급이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황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2024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1월에 이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생 민주당 찍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최측근조차 등 돌린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헤일리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일리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아마 트럼프가 유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경기 침체라고 하더니 미 경제학자들의 빗나간 2023년 예측. 자, 2024년의 변수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면 바로 골디락스가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분명히 미국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면서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금리를 5.5%까지 올리면서 모두의 생각대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대부분 3.5% 내외일 것이다. 4% 이상 올리면 그건 큰일 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5.5%까지 올렸는데 지금 와서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전망을 참고는 하되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한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나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2024년 상반기에 증시가 쭉 해서 올랐어요. 올라서 막 나스닥이 진짜 19,000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게 무슨 뭐 공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미 대선도 있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참 여러 가지 2024년이 마냥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 이란군 사령관 살해에 보복 예고했다. 자, 이란하고 미국의 사이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란이 직접적으로 28 전쟁에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원을 하고 28 전쟁을 계획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란이 28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팔레스타인을 어느 정도 옹호하고 두두는 하지만 정말로 직접적으로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이란 역시도 미국과의 아주 큰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아주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번지더라도 아마 그 부근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이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한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월봉 차트를 먼저 볼 텐데요. 이미 월봉이 지금 크게 오르면서 11월과 12월에 산타랠리가 결국 나왔죠. 12월에 산타랠리 나오면서 월봉이 이렇게 양봉이 크게 두 개가 뜨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 추세는, 미 증시의 추세는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거는 상반기에는 시장이 분명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살짝 연말에 밀리고 시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건 밀렸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계속 올랐어요.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 내린 거 가지고 이걸 뭐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반기 내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작년에 뭐 종목이 아니라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 기똥차게 잘 맞춘 이유는 결과적으로 앞에
저항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궁금해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되게 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할 텐데 이미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하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가 진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추세는 상승 추세로 넘어갔고 그러면 결국에 2024년 1월에서 늦어도 5월 사이 이 사이에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 돈이 들어왔잖아. 11월과 12월에 돈이 들어왔잖아. 이 돈이 들어온 거는 뭐예요? 2024년에 기대감으로 이 돈이 들어왔으니 적어도 이 기대감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인 겁니다. 물론 한국 증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24년의 상반기는 무조건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작은 등락의 폭은 뭐 있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상반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버스를 투자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일출, 해가 뜨기 전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구름이 가득 낀 모습, 하늘에. 그래서 해가 떠도 이 해가 과연 세상을 비출 수 있을까? 흐리고 좀 안 좋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는 분명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뜨기 일보 직전인데, 너무 증시가 많이 올랐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자, 증시가 오르고 악재들이 막 쏟아져. 그러더라도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위로 결과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을 때 그때 걱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증시는 진짜 나스닥 19,000, 2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때 가면 뭐라 그래요? 너무 올라서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주식을 할 때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1월에 증시는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얘가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렸다가 이렇게 가든 결과적으로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는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국증시 전망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안에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